네, 안녕하세요. 절세노트입니다. 오늘은 오랜 기간 동안 개인의 재무 설계 그리고 기업 경영 컨설팅 지원을 하셨던 정명섭 전무님을 모시고 이런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하셨던 그 분들을 만나셨던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전무님 얼마 동안 어떤 분들을 만나셨을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36부터 대학을 네.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한 9년 정도 하고 나서 네. 이렇게 그 재무, 개인의 재무 쪽에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왔었습니다. 10년 동안은, 그러니까 총 36부터 48세까지는 네. 소위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산층 이상 직업군, 네. 대표적으로 보면 의사, 네. 그 다음에 뭐 치과의사, 네. 변호사, 네. 뭐 그런 분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네네. 중산층 이상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 당시에 개인 소득이 경비를 떼고 나서도 한 평균 2억 정도 받는 분들을 좀 네네. 꾸준하게 이제 이렇게 재산을 증식하는 부분을 어드바이스를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 한 11, 2년 정도는 이제 네.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꾸준하게 이제 보다 보니까 네. 부를 잃은 사람이라든지 네. 향후 부를 잃을 사람과 네. 계속해서 열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네. 좀 데이터가 좀 나름대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CEO들 중에서 네. 출생 성분이 각각 틀리거든요. 네네. 1번은 대한민국의 최고 학부를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집안도 크게 부자였었고, 네. 지금은 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한 푼도 손실 처리하지 않고 아주 손해를 보지 않고 네네. 현금성 자산이 네. 개인으로 보면 한 200억 정도, 200억이요? 회사도 보면 이제 현금성 자산 한 200억 정도는 네. 최고 명문 학부를 나오신 그분을 제가 한번 네. 그에 대한 특이한 케이스를 한번 설명을 올리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네. 중산층으로 중간 정도 대학을 나왔고, 네.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그 생산 관리를 쭉 근무를 하시다가 네. 한 15년 정도 하셨다가 중견기업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중견기업까지 뭐 사시라든지 상부품을 해서 네네. 중견기업까지 올라가신 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기업 중에서 네. 식품 쪽이 되게 열악하거든요. 네. 식품 쪽에 이렇게 했는데 고부가가치가 쉽게 말씀 올리면 이제 케이크 중에서도 케이크요? 네. 케이크 중에서도 이렇게 고급 브랜드로 해가지고 네. 매년 20억씩 버는 케이스. 그다음에 네. 마지막은 이제 네. 아버님이 네. 북한에서 월남을 해가지고요. 네. 대학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본인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5형제이기 때문에 5형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중위권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기는 월급쟁이로서는 도저히 네. 애들을 가르칠 자기 형제들이 이제 5형제의 네네. 장남이니까 네네. 그래서 물레동에 이제 철공소에 네. 가장 낮은 급으로서 시작해가지고 네네네. 현재까지 올라오신 분을 제가 뭐 네 분이 좀 독특하다 싶어서 네. 개인으로 보면 한 1000에서 1500 정도의 그 중산층 이상을 제가 네. 재산 증식에 대한 부분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으로 보면 평균 하루에 2분 정도 12, 13년을 만났으니까 네. 그분들 중에서 요분들은 꼭 귀감이 된다 싶어가지고 네네. 오늘 이 자리로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네네. 왜 미래의 부자가 될 예, 예. 사람과 그다음에 이제 예, 가난하게 될 사람이 예, 예. 이제 습관이 행동이 예, 예. 구분이 된다고 예, 이렇게 예. 하셨는데 예, 예. 이게 어떻게 구분이 쉽게 되던가요?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면 네. 누구나 사회 초년생일 때는 환경은 똑같아요. 네. 환경은 똑같은데 그 사람이 45세는 50세 됐을 때 네. 어떤 분들은 금전적으로도 넉넉하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똑같은 돈을 벌었다 가정하면요. 네. 소득이 똑같고 어떤 분은 아직도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사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네. 첫 번째, 점심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미래에 잘 사람은, 네. 잘 살 사람은 네. 점심시간에 네. 얼마짜리를 먹을까 고민을 한대요. 얼마짜리를 먹을까? 오늘은 얼마짜리 네. 먹을까? 네. 그러니까 이분은 점심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네. 값이 가장 중요한 거죠. 비용이. 네. 예, 그다음에 비용이. 네. 현재 그 미래에도 이렇게 잘 살지 않을 사람 같으면 네네.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 메뉴 선택의 그렇죠. 고민. 네. 그러니까 돈을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똑같이 이제 영업사원으로 어떤 업체를 방문했을 때 네. 향후 잘 살 사람은 네. 잘 살 사람은 네. 어디에다 주차를 하면
주차비를 안 내고 딱지를 안 끊을까? 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멀고 골목길이건 상관없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주차비를 안 내는 데서 주차를 하는 습성이 있대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잘 못 살 사람이죠, 앞으로. 네. 이분은 어디에 주차장이 있을까? 아. 그럼 주차장이 없으면 방문지하고 어디가 가장 가까울까? 아. 그렇게 생각한대요. 아,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저축의 개념을 놓고 봐도 네. 쉽게 말씀드리면 5%의 이제 이자를 준다면 네. 1년 만기에 되면 2.5%인 거잖아요. 네, 실질 그렇죠. 수익률이. 그러면 네. 잘 살 사람은 왜 1년짜리 밖에 없냐? 5년, 10년짜리는 없어. 네. 길게 부는 걸 좋아한대요. 네네. 근데 이제 못 살 사람은 아이 그거 뭐 붓는 거에 비해서 아니 뭐 2.5%돈 부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투자를 해야지. 아. 그래서 부자는 장기를 선호하고요. 네. 가난한 사람은 단기를 단기. 선호한대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금융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네. 주식을 선택하기보다는 네. 채권에 먼저 선택하는 거고 아. 확정 이율을 좋아하고 네. 해약을 절대 한다는 생각을 안 갖는데요. 아, 네네. 그다음에 또 반대로 또 이제 못 살 사람은 네. 하이 리턴 쪽만 생각한다고 뭐 하이리턴. 그런 식으로 아, 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 방향이 틀린 거죠. 네. 그다음에 제가 채무했을 때는 얼마를 버냐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누구나 네. 누구나 얼마나 버는지 중요. 얼마를 안 쓰느냐가 안 쓰느냐.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부자들의 습성은 네. 항상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닌대요. 아, 카드를 잘 안 카드가 네. 나가면 그 현금을 쓰면서 아픔을 느낀대요. 아픔을. 돈이 그 한 장씩 쭉 빠져나가는 거니까요. 네. 근데 카드는 왜 안 쓰냐? 카드는 빚이다 이거죠. 쓰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반대인 경우는 현금은 없고 카드가 많은 거죠. 그래서 무슨 뭐 쓰면 무슨 포인트 생기고 뭐 네. 결국 그게 소비를 촉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미래에 제가 부자가 될 사람인지 가난하게 살 사람인지가 구분이 되는 것 같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쇼핑센터를 가보면 네. 주부가 어떤 주부는 창 열면 카드가 10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게 포인트가 막 쌓이고 그런 분이 한 분 있고 한 분은 그냥 현금을 쓴다는 거죠. 네. 그럼 현금이 자꾸 줄어드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걸 체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부자인 분과 부자로 살 사람과 네. 안 살 사람이 이제 행동의 습관이라는 책자에 보면 네. 그게 되게 저한테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네. 예, 예. 이런 이제 그 미래 부자가 될 사람과 그다음에 가난하게 될 사람의 습관과 행동에 예. 대해서는 예.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만나보셨던 그 네 네. 분들에 대해서 예, 한 예. 번씩 이렇게 네네. 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예, 예.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아까 최고 학부를 나오고 분홍 네. 출신이고 네. 그쪽은 아주 과거 사양 산업이었었거든요. 네네. 사양 산업은 이제 이렇게 가발 같은 걸 하는 네. 분인데 수교 전에 중국에다 가발 공장을 했다가 그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네. 이제 뭐 다른 좀 미얀마나 그런 데서 큰 공장을 이룬 분이고 아까 이제 그분이 금방 말씀 올렸듯이 현금성 자산이 한 자산이? 400억 정도 있는 분이거든요. 네. 이분하고 저하고는 총 한 10년 이상을 만났는데도 8년 정도까지 네. 어떤 자료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떤 그러세요? 자료도. 그러니까 어떤 개인 정보에 대한 공개를 네. 많이 오픈을 안 하셨다는 그러니까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주민등록번호 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을 덜덜덜 네. 떨더라고요. 네. 그리고 항상 책상이라든지 사무직기가 네. 마치 60년대 회사 들어온 것처럼 느껴져요. 60년대. 60년대 회사 분위기가 어떤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 이런 제품, 이런 거는 네. 최고는 5년 내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그러니까 모든 사무직기라든지 네.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실 분위기가 네. 새로운 거를 절대 구입하지 않는 거죠. 대신 하나를 사면 10년을 보고 사는 거죠. 오래 쓸 수 예, 있는 예. 자산으로. 예, 예. 네. 그래서 그분은 특징이 세금을 50%를 내는 걸 당연하다 생각해요. 세금을 그런데 거기서 절반 정도 네. 줄여드리는 거에 대해서 저랑 이제 평생 파트너가 되신 케이스고요. 네. 그리고 70이 넘으신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속 열악한 동네, 그러니까 열악한 나라죠. 열악한 네. 나라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네. 코로나 전에는 절반 정도를 해외에 계셨고 7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 때는 전 국내에 있었고 네. 요즘도 70대 한 중반 정도 되심에도 불구하고 해외 쪽하고 그다음에 미국 쪽을 장기 출장을 많이 가시는 분이죠.